어느덧 12월의 달력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을 숫자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왜 서양 세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권에서는 1월 제뉴어리부터 12월 디셈버까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릴까요? 이번 영상은 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문명과 현재 서양 문명의 뿌리 중 한 축을 이루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초창기 로마 시대 달력은 지금과 다르게 태음력을 사용한 10개 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겨울 기간은 일명 죽은 기간이라 부르며 정부나 군대 또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 또한 달력에 반영되어 현재의 1월과 2월을 의미하는 달이 없이 3월부터 12월을 뜻하는 총 10개의 달로 1년의 달력이 만들어졌죠. 즉, 당시 달력을 보면 첫 번째 달이 현재의 3월을 뜻하는 마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은 마티우스로 전쟁의 신 마르스의 손말로 현재 영어의 마치의 어원입니다. 두 번째 달은 아프릴리스로 라틴어로 열다, 개화하다는 뜻으로 봄이 시작되는 계절 꽃봉오리가 피는 시기임을 나타내며 에이프릴이 여기서 왔죠. 영어로 5월은 메이이죠. 로마 달력에선 마이우스로 그리스 신화 중 제우스와 결혼해 에르메스를 낳은 마이아에서 온 것입니다. 6월은 그리스 신화로 헤라이자 로마 신화로는 유노로 결혼의 신이자 결혼한 여성의 수호신에서 따온 유니우스로서 이것은 영어로 준의 어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신화의 인물로 사용됐고 이제부터는 우리처럼 순서에 맞게끔 붙여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를 의미하는 퀸티우스에서 온 퀸틀리스, 여섯 번째는 라틴어로 숫자 6을 뜻하는 섹스에서 온 섹타일리스, 숫자 7을 의미하는 셉툼에서 나온 우리가 현재 9월로 사용하는 september.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왜 7을 의미하는 것이 현재 9월이 됐는지는 잠시 후 나옵니다. 8을 뜻하는 옥토에서 만들어진 친숙한 옥토버, 9를 나타내는 노뱀은 노벤버, 마지막으로 숫자 10인 디첵에서 나온 디셈버. 이렇게 10개의 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로마인들은 마지막 달인 디셈버 이후 2개의 달을 더 추가했는데요. 두 얼굴을 가진 신이자 대문, 시작과 끝, 그리고 변화를 나타내는 야누스에서 온 제누아리우스가 11번째로 들어갔고 마지막은 몸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기예수를 봉헌하는 의식인 페브루아에서 온 페브루아리우스를 넣어 지금과 같이 12달이 완성됐습니다.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경 제정 후 45년 태양력을 중심으로 설계한 일명 자신의 이름을 넣은 율리우스력을 만들며 현재의 달력의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11번째인 제누아리우스를 지금의 첫 번째 달로 넣었죠. 그렇기에 1월달이 영어로 지금의 제뉴어리가 됐죠. 아까 설명했듯 1월은 한 해의 시작의 달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신이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야누스에서 온 제뉴어리는 말 그대로 매우 잘 어울리죠. 그리고 마지막 달이었던 페브루아리우스를 두 번째로 옮기며 지금의 페뷰어리가 됐으며 율리우스력은 현재와 같이 2월 달에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달력이 수정되면서 7월을 의미했던 september부터 10을 뜻하는 디셈버의 위치가 의미와 안 맞게 옮겨지게 됐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업적과 율리우스력을 시행한 공로로 현재 7월에 위치했던 퀸틸리스를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넣은 율리우스로 대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7월을 영어로 뜻하는 줄라이가 된 것이고 그 후 현재 8월인 섹타일리스에서 로마의 초대 황제이자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넣어 바꿨습니다. 이것에서 온 것이 영어로 8월을 의미하는 오거스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12개의 달에 대한 어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율리우스력이 아닌 그레고리력입니다. 1582년 율리우스력의 윤년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수정한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20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도 매일같이 로마 문명의 영향권에 살아가고 있죠. 단지 땅이 크고 경제력이 크다고 대국 또는 패권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는 그들의 정신과 혼이 담긴 문명을 시간과 장소가 다른 곳의 누군가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만드는 이것이 진정한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